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 즉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는 공화국을 말합니다. 공화국이란 군주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서 왕이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혹은 국민이 모두 왕인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군주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에는 군주제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 만나게 되는 정치인의 언어나 언론이 사용하고 있는 정치 관련 언어를 잘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언어의 사용은 비민주적인 생각을 고착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어 감수성을 발휘하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통령을 왕으로 여기는 표현입니다. 권력자 근처에서 사용되는 주군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요. 주권자가 뽑은 국민의 대표를 왕으로 모시는 왕놀이를 하려는 건지 권력자의 주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대통령과 관련하여 하명이나 제가, 친수, 하사, 치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명이란 명령을 높여 이르는 말로 명령을 내린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같은 표현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죠. 명령을 내리다, 결재를 올리다와 같은 일상적인 표현에 담겨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표현을 바꾸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이 결재하는 것을 제가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되짚어봐야 합니다. 제가를 받다, 제가를 얻다와 같이 사용되는 이 단어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직접 어세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을 이르던 말이 대통령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결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친수란 친히 준다, 직접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직접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의미하던 말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표현으로 옮겨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을 대권에 도전하다, 대권을 꿈꾸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대권이란 왕이 지녔던 큰 권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것을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일정한 임기 동안 주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권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왕이 하는 행위로 지칭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그 여성을 부모로 생각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정치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왕조시대의 경구와 그 경구에 대한 해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석을 미루어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과 이해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군주민수라는 경구입니다. 왕을 배에, 백성을 물에 비유한 이 말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정국 속에서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발표된 후에 아주 유명해진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경구를 인용하면서
하나같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배를 띄우는 것도 뒤엎는 것도 국민임을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국민이 무리라면 정치인 자신은 배, 즉 군주란 말입니까?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두려워하겠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정치인이라면 이 경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이 아니라 배입니다. 그럼 물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물은 바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우리의 대표자들, 즉 정치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경구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 때마다 투표권을 잘못 사용하면 대한민국 호가 좌초될 수 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 경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말은 대통령입니다. 크게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닌 이 말은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일본에서 조선에 수입된 단어인 만큼 군주제의 세계관이 충실히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을 대권에 도전한다고 표현하며 왕이 되려는 듯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뽑은 대표가 왕인 양 행동하며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도 모두 우리의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표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이 낸다는 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가 직접 선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표는 우리가 내는 것이지 하늘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를 내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를 잘하면 대한민국 호는 순항할 것이고, 선거를 잘못하면 대한민국 호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